사과를 먹으면 치아가 녹고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사과 많이 챙겨 드시죠? 사과가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금, 점심에 은, 저녁에는 안 먹느니만도 못하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실제로 사과에는 다량의 항산화제, 미네랄, 각종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가 어떻게 치아 건강을 위협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좋지 않은 조합과 그 밖에 사과와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을 마지막에 준비해 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과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흔히 알려진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두드러기와 가려움, 혀와 입술이 퉁퉁 붓는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과 같은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한 혈압 저하가 지속되거나 심장이나 뇌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합병증으로 남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사과를 드시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사과를 드실 때 조심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고 먹고 있던 사과가 치아 건강을 위협한다니 적잖이 놀란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과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영양가 높은 과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과 안에는 충치를 유발하는 산과 당분이 모두 함유되어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바틀렛 박사팀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는 탄산음료나 술보다 치아에 더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섭취하면 치아의 혈관과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 상아질 손상 위험이 3.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의 산도와 설탕에 치아가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알코올 및 탄산음료는 입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반면 사과는 오래 씹어야 하므로 산성 성분에 치아가 상대적으로 오래 노출됩니다. 더해서 사과의 높은 함유질 함량으로 인해 치아 사이에 잔여물이 끼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플라그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구강위생 관행을 실천하면 사과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해야 건강하다는 것처럼 아침에 사과를 먼저 드시는 분들은 그 전에 양치를 먼저 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사과를 섭취하기 전에 양치질을 하면 치아 범낭질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사과의 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섭취한 후 사과 잔여물과 치약 연마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약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를 할 때에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충분히 헹구고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사과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히 특정 연령대의 경우 치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이 물러지고 치아 표면이 마모되는 치경부 마모증을 겪고 있거나 치아 마모가 빠를 수밖에 없는 노년의 경우 사과와 같이 당분과 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유명하지만 산성과 당분으로 인해 치아 건강에 의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구강위생을 지켜야만 사과의 긍정적인 특성을 즐기면서 치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치아 위생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과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적당히 섭취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과는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다량의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소화에 이로운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과하면 뭐든 좋지 않은 것처럼 사과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량의 섬유질로 인해 가스, 설사, 더부룩함으로 위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드신다면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관련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다루었으니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사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하니 아침에 3조각에서 4조각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린 3가지 부작용은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하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기관이 불편한 사람들은 사과를 드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 작은 이상 반응일지라도 전문의를 찾아 심도 있는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조합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제품입니다. 단, 유제품에 함유된 칼슘은 사과의 산도를 중화시켜 치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제품의 경우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을 수 있어 다량의 섬유질과 천연당이 풍부한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소화계통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귤류와 같은 과일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감귤류를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몽, 오렌지,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본질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에서 약산성인 사과와 산성인 감귤류 과일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위가 지나치게 산성화되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사과를 먹은 후 속쓰림이나 산성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삼겹살을 드시고 후식으로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런 조합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과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고기, 견과류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아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계통의 느림으로 소화시킬 때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밖에 사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날로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삶아서 먹는 것이 좋나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사과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반대로 익혀서 먹는 사과의 경우 단맛을 높여주기 때문에 요리할 때 기품을 올리는 역할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껍질 없이 먹는 게 좋나요? 사과 껍질에는 사과의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뼈를 형성하는 비타민 K가 무려 72% 들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또한 적혈구 형성과 건강한 세포 성장 및 기능에 중요한 철분과 엽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특히 임신 초기의 뇌와 척추의 선천적 결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농 사과가 좋을까요? 잔류 농약이 걱정됩니다. 농약 때문에 유기농 사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참고로 사과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길 바라며 농약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유기농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사과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과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오늘 나온 내용처럼 잘 모르고 있던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의 잠재적인 부작용도 알게 되셨으니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때 놓치지 말고 건강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음 이 시간에도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놓치고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해요.